준비한 4위. 이제 국감이 끝났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신 저 장면, 고릴라를 누군가 그리고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청첩장, 욕설, 조롱, 고릴라만 남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을 종합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추가 질의를 먼저 하시고, 예, 저는 신상 발언 시기에 얘기를 할 거겠죠. 아니요, 저는 제 발언 시간에. 네, 저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에 대한 건으로 좁힌다 하더라도 과방위원장직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취지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제 최민희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과가 충분한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없다. 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앞으로 논란이 안 생기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그러면서 이 축의금과 퇴장 명령 등 MBC 관계자의 퇴장 명령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무슨 사과냐, 사퇴하라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만 박수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위원장직 정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 나오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사과로 이제 끝나는 일이 됩니까? 일단 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게 부적절하기도 하고요. 워낙에 국감의 한복판에 있는데 본인의 이슈에 대해서 과방위원장이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은 자제했던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실기했다, 늦었다라는 비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등 이후에 본인이 일으켰던 이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사과드리고 이 성찰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만큼 이 과방위원장 직까지 내려놓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민주당에는 강하게 그 기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뭐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거나 이 사과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씀 주시면 추가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사과를 수용하시는 그런 이 인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거나 그런 부분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손수조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의 아들 결혼식도 국회에서 비슷한 시기에 열렸는데 그 결혼식 얘기는 안 나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혼사 소식만 굉장히 부각됐던 것 같아요. 혹시 들으셨어요, 그 얘기? 그러게요. 이번 국감이 어쩌다가 이렇게 한 의원의 따님 결혼으로 모든 이제 이슈가 다 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도 그때 이제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이 다 인터넷에 돌면서 그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 딸의 결혼식도 사실상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청첩장에 카드 결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카드 결제까지 오픈하면서 이렇게 청첩장을 돌리냐, 이걸로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상 뭐 거의 1일 1민이다 할 만큼 하루하루 논란이 계속됐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이 지금 사후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뇌물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 조치도 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따님이 직접 또 사과 글을 올리는 일까지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직무성 관련이 있는 뇌물의 성격의 돈을 축의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일부러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퇴, 그리고 이어서 수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의원직 박탈까지도 이야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박탈까지도 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것이 지금 보셨던 과방이었고, 그거 말고 또 한 곳이 더 있죠. 법사위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타당한 사람들 여기 타당한 방해 보세요. 숟가락 눈물이 나는. 한가하세요. 못된 짓이라니. 박규택 위원이 방금 서영교 의원을 향해서 서팔계라는
멸칭을 썼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네, 제가 발언 제한을 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허영주 의원님의 한 말을 뺍니까? 발언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네. 행정실은 유념해 주세요. 박규택 의원 발언 제한 조치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도 발언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나경원 의원, 송석준 의원, 조배숙 의원 자리에 앉으세요. 강성필 부대변인, 저의 영상에다가 아예 그냥 19금 딱지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를 붙여야지 너무 욕설이 많이 나고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꾀꾀기, 서팔계, 4가지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이 저 뽑힌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올 단어가 맞습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기관 증인들이 국회에 이제 증언하러 나왔을 때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좀 호되게 질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상대 현역 의원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사실 뭐 약간 과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과한 질의할 수 있고 과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선출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런 모습은 누가 봐도 보기 안 좋다. 제가 최근에 이 법사위에서 이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박은정 의원이 했던 말들은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 멈춰주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런 얘기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의원들이 좀 질의를 할 때는 좀 경청하는 모습을 양당 다 조금 지켜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원 전 대변인, 예. 추미애 위원장의 어떤 그 의사 회의 진행을 놓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왜 이런 의사 진행이 가능하고 법사위, 과방위 등등 통틀어서 22대 국회 국정감사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 그 구조적 원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요 상임위원장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과도한 언행으로 충돌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 보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서영교 의원이 꾀꾀기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곽규택 의원 발언 제한한다고 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또 거기를 제지를 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국회 힘쏠림이 한쪽으로 심하게 되다 보니 자당의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면 다음 당선 또는 더 큰 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고 그러면 곧 본선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 내에서 균형이 현저하게 깨지면은 결국 국회의 의사 진행도 퇴행되고 국정감사에서도 권력의 사유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예. 구조적인 요인을 봐야지 앞서 저희가 뭐 최민희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등등 봤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인물들의 어떤 개인 차원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품평만에 그쳐서는 우리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윤미 대변인, 네. 예. 국감 도중에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서 이것도 논란이 되더군요. 맞습니다. 이게 또 정무위 국감이었잖아요. 제가 정무위는 이제 금융 이 산하 기관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상임위로 알려져 있어서 예. 저는 과외를 따로 받았다는 의원님도 봤거든요. 그 정도로 좀 집중도와 어떤 날선 그리고 날카로운 질의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본인의 질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고릴라 모형을 띄워놓고 그림을 그리고 색깔까지 칠하는 건 제가 여러 반응들과 댓글들도 봤는데 너무 실망스럽다는 게 당연하지만 중론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영아 의원이 뭐 죄송하다, 뭐 별 생각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욕설과 청첩장 그리고 고릴라만 기억나는 국감. 국민들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감이었으면 좋겠는데 내년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